괜찮아. 지훈아,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낡은 운동화, 태진 점퍼, 손때 묻은 배낭, 가난이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날카로운 눈썹,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 거울 속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추석 아침, 아버지 묘 옆에서 난난 쌍둥이 남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묘비의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석 아침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40층 펜트하우스 유리창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42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우진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거울 앞에 선 그는 우진 백화점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1조 원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유통업계의 거물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 남양주로 향했어요. 한강을 건너는 동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석 아침이라 길은 한산했어요. 7시가 조금 넘어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하얀 국화 12송이를 들고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무거웠어요. 한 계단, 또 한 계단. 숨이 가빠졌습니다. 42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100계단을 다 올랐을 때 아버지 묘가 보였습니다. 큰 소나무 아래 있었어요. 우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축축했어요.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떨렸어요. 아버지 또 왔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기술을 훔쳐 특허를 냈던 그날. 법정에서 진 날. 업계에서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순간. 그리고 소미의 아버지가 했던 말. 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네. 대신 우리 딸과 결혼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우진은 거절했습니다. 남의 힘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미를 사랑하지만 이렇게는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MIT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서 소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가지 마. 제발. 우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마. 차마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돌아섰어요.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소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우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소미는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몰랐어요. 소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묘비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묘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작은 무덤이 있었어요. 봉부는 초라했습니다. 잡초가 듬성듬성 나 있었어요. 그 앞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괜찮아, 지훈아.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낡은 운동화, 태진 점퍼, 손때 묻은 배낭, 가난이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날카로운 눈썹,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 거울 속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자아이가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자아이도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이끌리듯 그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한솜이 1985에 2025 세 글자가 눈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솜이 20년 전 대학 미술관 앞에서 처음 만난 사람, 환하게 웃던 여자, 우진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소나무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장학생이었던 우진은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아르바이트를 3개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 오후 과외, 저녁 편의점. 하루에 4시간씩 잤어요. 미술관 앞에서 소미를 만났습니다. 미대 1학년이었어요. 스케치북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모델 서줄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7년을 사귀었어요. 졸업 후에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13년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기억이 과거에서 빠져나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너희, 우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져 있었어요. 너희 엄마가, 여자아이가 무덤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기 계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 석 달 전이요. 석 달. 겨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우진의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무릎을 식혔어요. 너희,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안았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똑같은 각도였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우진의 아이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아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은 우진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밟았습니다. 발이 헛디뎠어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아이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도망치듯
계속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묘지가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앞이 암흑으로 물드는 것 같았어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 씨. 네, 회장님. 사람 좀 찾아야겠어요. 누구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한소미. 정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소미요? 최근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석 달쯤 전에.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아이요? 쌍둥이 12살쯤 됐을 거예요.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만약 소미가 13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면, 만약 자신이 몰랐다면,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라면, 우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3년 전 공항에서 소미의 손을 뿌리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기다리지 마.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민이 우진의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민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미의 증명사진이었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한소미 씨는 석 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12년 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멈췄어요. 미혼모였습니다. 출생신고서가 보였습니다. 민지우, 민지훈. 아이들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정민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소미 씨는 우진 백화점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뭐라고요?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요. 우진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자신의 백화점이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은 건물에 있었던 거예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민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청소부 라커룸에서 찾았습니다. 미처 정리되지 못한 짐이 있었어요.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엄마, 요양원비 80만 원, 지우 학원비 15만 원, 지훈 태권도 10만 원, 월세 4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30만 원, 총 190만 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만 원으로 3명이 한 달을 살았던 거예요. 엄마, 요양원비요? 예. 한소미 씨 어머니 박미선 씨는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는요?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건설사가 부도 났습니다. 정민이 파일을 덮었어요. 친척들도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미는 혼자였어요. 12년 동안
혼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우지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남양주시 다산동 옥탑방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낡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김치 한 통과 달걀 3개뿐이었습니다. 쌀독을 열어봤어요.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지우나, 오늘은 라면 먹자.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누나, 배고파. 지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라면 봉지를 꺼냈어요. 남은 라면은 3개뿐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다정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3만 원을 주실 거예요. 그 돈이면 쌀 포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지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라면이 끓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하나 풀어 넣었습니다. 누나, 계란은 누나가 먹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야.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라면을 2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계란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후르륵 소리를 내며 면을 먹었어요. 지우는 동생의 마른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훈이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그립기만 했어요. 유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지훈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지훈아. 2 아이는 엄마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지우는 급식실에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3명의 남자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야, 민지훈. 가운데 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우성이었어요. 너네 엄마 죽었다며? 고아됐다며?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무시하냐? 옆에 있던 아이가 지훈의 급식판을 밀쳤습니다. 국이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지훈의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 지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공부 잘해도 고아는 다 필요 없어. 우성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 같은 애는 우리 갈비집에서 불판이나 닦는 거래. 고아 새끼가 밥은 잘만 처먹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너네 집 옥탑이라면서? 거지 새끼네. 거지 새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야, 운다. 운다. 아이들이 더 크게 웃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어요. 너네 이제 고아원 간다며? 잘됐다. 우리 학교에서 썩 꺼져. 아이들이 혀를 쏙 내밀고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들은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지우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어디 다쳤어? 유나. 지훈이
누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지우는 도움을 청하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담임 미영 선생님이 급식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아, 선생님은 처음부터 그냥 보고만 있었구나. 지우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 지우나. 우리 집에 가자. 지우는 동생의 손을 잡고 급식실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다정 슈퍼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었어요. 저녁 6시, 슈퍼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이 울렸어요. 왔구나, 지우야. 동철 할아버지가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건네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하러 왔어요. 지우가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억지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쉬렴.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이래야 돈 받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건넸어요. 지우가 받아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작은 손이 끈을 묶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우야, 얼굴이 창백하구나. 정말 괜찮니?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지우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3만 원 들어있다. 밥 잘 챙겨 먹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우는 깊이 인사했어요. 슈퍼를 나섰습니다. 거리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행복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간판 불빛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름 냄새가 났어요. 광수 아저씨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디 갔다 오니? 슈퍼에서 일했어요. 이 시간까지? 아저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돌려줄 수 있겠니?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지우가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3만 원 줄게.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쌀 포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200장이거든. 아파트 단지에 넣으면 돼. 지우가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2 손으로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밤 11시, 지우는 전단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어요. 지우는 전단지를 한 장씩 아파트 우편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지러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지우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단지는 반도 못 돌렸어요. 지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지우가 계단에 쓰러졌습니다. 전단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전단지들이 공중에 날렸습니다. 유나.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잠에서 깨어 누나가 없는 걸 알고 뒤쫓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누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나, 누나. 지훈이 지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제발. 지훈이 울부짖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누나가 쓰러졌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상담원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남양주시 다산동. 지우는 주소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렴. 상담원이 지훈을 달랬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어요. 제발이요. 우리 누나 죽으면 안 돼요. 금방 갈게. 누나 옆에 있어줘. 지훈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누나,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7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간 불빛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그날 아침 7시였습니다.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민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우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우 양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양주 시립병원 응급실이에요. 우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해요.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우진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우진은 속으로 기도했어요.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어요. 우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복도 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모습이 보였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12살 소녀는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우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우진을 올려다봤어요. 무덤에서 봤던 아저씨. 누나는 어떻게 됐니? 우진이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떨렸어요. 우리 누나가 신장이 안 좋대요. 이식 받아야 한대요. 알아. 들었어.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훈이 울먹였어요. 제 신장도 이상하대요. 못 줘요. 누나한테 못 줘요. 지훈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만 살면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누나만 살면 돼요. 우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살 소년이 자신의 목숨보다 누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없으면 저는 혼자예요. 지훈이 우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요? 지훈이 희망 찬 눈으로 우진을 봤어요. 응. 약속할게. 그 순간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소미가 못다 한 사랑을 자신이 대신 이어가야 한다고. 우진은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우의 보호자이신가요? 예. 제가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무슨 검사요? 유전자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입니다. 골수 기증을 위한 검사예요. 받겠습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경계 판정 받으셨잖아요. 상관없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해 주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진과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우진의 손은 떨렸고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유전자 일치율.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99.99%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류가 우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종이가 떨렸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정말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내 아이들인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완료됐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과 지우 양의 조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식이 가능해요. 언제 수술할 수 있어요? 우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 가능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당뇨 경계 수치시고 혈압도 높으십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상관없어요. 우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당장 수술 준비해 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료실 문을 나서자마자 지훈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우진은 뒤따라갔어요. 화장실 칸 안에서 지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우진이 문을 두드렸어요. 왜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왜 우릴 버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혼자서 우릴 키우느라 죽었는데. 지훈이 울부짖었어요. 왜 이제 나타나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민이 우진의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민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한소미 씨의 옥탑방에서 찾았습니다. 우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아이들 사진, 그리고 묵주 하나가 전부였어요. 상자 바닥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우진이 꺼내봤어요. 고무줄로 묶인 편지 뭉치였습니다. 고무줄을 풀었어요. 편지, 봉투가 20통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로 민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봉투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소, 불명, 반송.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12년 전이었습니다. 우진 씨, 나 임신했어. 쌍둥이래. 우리 아기들이야. 돌아와 줘, 제발.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었어요. 우진 씨, 편지 못 받았니? 나 벌써 5달째야. 배가 많이 불렀어. 아기들이 자꾸 발로 차. 너 닮았나 봐. 세 번째 편지. 우진 씨, 아기들 태어났어. 남자아이랑 여자아이야. 둘 다 너를 닮았어. 눈썹이 꼭 너 같아. 보고 싶어. 우진은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5번째 편지. 우진 씨, 아이들이 돌랐어. 지우는 웃음이 많고 지훈이는 밤에 자주 울어. 둘 다 건강해. 걱정 마. 10번째 편지. 우진 씨, 지우가 유치원 들어갔어. 지훈이는 형 되기 싫다고 울었어. 셋이서 너 생각하며 살고 있어. 20번째 마지막 편지. 3년 전에 보낸 것이었어요. 우진 씨, 이게 마지막 편지야. 아마 넌 이 편지들을 한 번도 못 받았겠지. 주소를 못 찾았나 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야. 지우는 착하고 지훈이는 씩씩해. 둘 다 너를 닮았어. 나는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좋지 않다는 말만 들었어. 하지만 괜찮아. 아이들만 잘 크면 돼. 우진 씨, 원망 안 해. 내가 말 안 한 건 너의 꿈을 위해서였잖아. 나는 이해해.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혹시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사랑해줘. 엄마, 목까지. 사랑해. 우진 씨. 평생. 우진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아.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민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진은 지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잠 안 와? 우진이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예. 지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우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수술이요. 그리고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다칠까 봐 무서워요. 우진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저씨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최고거든. 그래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병원에서 그렇게 갔잖아요. 아저씨도 그러면 어떡해요? 제 동생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 우진이
지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약속할게. 아저씨는 절대 어디 안 가. 정말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우진이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수술 끝나고 일어나면 아저씨가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도 건강해질 거고. 지우는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야, 우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줄래?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응.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지우가 다시 불렀어요. 그래. 딸. 우진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내 소중한 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우진은 딸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골수가 저 작은 몸속에 들어가 딸을 살릴 거예요. 아빠, 무섭지 않아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진이 웃었어요. 행복해. 너의 아빠가 될 수 있어서. 지우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진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수술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진이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훈이 달려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꼭 돌아와요. 그럼.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했잖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손을 놓지 못하고 함께 걸었어요. 지훈아, 누나 잘 돌봐줘. 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빠. 지훈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이요. 아빠랑 누나 모두 살려주세요. 수술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우진은 수술 대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민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 백화점 본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전기 합선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지고 있어요. 정민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화염이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0명이 건물에 갇혀 있습니다. 고객과 직원들이요. 소방당국은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 구조가 복잡하고 화재가 너무 커서요. 우진은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수술은요? 의사가 급히 물었어요. 30분만 연기해 주세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제발이요. 30분이면 됩니다. 우진은 정민에게서 노트북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우진 백화점 회장 민우진입니다. 회장님, 소방서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건물 구조를 몰라서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우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숨겨진 통로가 있어요. 통로요? 예. 3층 서쪽 비상계단 뒤에 VIP 전용 탈출로가 있습니다. 우진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건물 설계도 파일을 찾았어요. 지금 화면 공유 보내드릴게요. 우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보입니다. 서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3층 서쪽 끝 비상계단 뒤에 벽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벽은 숨겨진 문입니다. 오른쪽 하단을 누르면 열려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물류창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제어실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는 0에 9에 2에 7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소방관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앉아 화면을 지켜봤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15분째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숨겨진 문 찾았어요. 서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진은 무너져 내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작동했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있어요. 다들 무사한가요?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예. 300명 전원 무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대참사였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민이 우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우진이 웃었어요. 이제 내 딸을 살려야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의 연기를 들이마신 건 아니었지만 긴장과 스트레스로 온몸이 떨렸어요. 회장님, 폐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수술을 연기하는 게 안 됩니다. 우진이 말을 끊었어요. 제 딸에게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세요. 의사는 우진의 눈을 봤습니다.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7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과 지우가 각각 다른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지훈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경숙 할머니가 지훈을 안았어요. 괜찮을 거야. 하늘에서 너희 엄마가 지켜주실 거야. 동철 할아버지와 광수 아저씨도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지우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수술실 문만 쳐다봤어요. 6시간째였습니다. 갑자기 수술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의료진이
급히 뛰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빠, 할머니가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후 1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복도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고 할아버지와 아저씨는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곧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누나는요? 누나 골수는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이식됐어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지우 양의 몸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지우는 복도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4시간 후 우진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우진이 신음을 냈어요.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예. 내 딸은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 양은 건강하십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옆 침대에 계세요. 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옆 침대에 지우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게 보였습니다. 지우야, 우진이 불렀어요. 지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아빠,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우진이 웃었습니다. 아빠, 아프지 않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우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살려주셔서. 아니야. 우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가 고마워. 아빠의 딸이 되어줘서. 지우도 손을 뻗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우진이 약속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 거야. 네, 아빠. 지우가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부녀는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1시간 뒤, 지훈이 회복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아빠와 누나가 손을 맞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긴 거예요. 진짜 가족이요. 엄마, 봤죠? 지훈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빠 찾았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거 맞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2가지 이야기가 톱으로 나왔습니다. 우진 백화점 화재 300명 전원 구조. 민우진 회장 직접 구조 지휘. 생명을 구한 CEO. 화재 진압 직후 딸에게 골수 기증. 기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진 회장은 수술 30분 전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숨겨진 탈출로를 안내하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원격 작동시켜 3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와 12살 딸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우진의 사진이 떴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보여준 민우진 회장. 그의 이야기에 전국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지우와 지훈이 뉴스를 봤어요. 우리 아빠다. 지훈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우진은 옆 침대에서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13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평생을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것이 소미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우진은 지우와 지훈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옆구리가 아직 쑤셨지만 참았어요. 밖에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아빠? 지훈이 물었어요. 집으로. 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차는 남양주가 아닌 강남으로 향했어요. 40분 후 거대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집. 우진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와. 지우와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실만 옥탑방 10배는 되어 보였어요. 통유리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가구와 가전제품이 가득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우진이 대답했어요. 너무 넓어요.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진이 웃었어요. 너희 집이니까. 지우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냉장고가 텅 빈 옥탑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너무 큰 변화였어요. 첫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아빠,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니야, 아빠가 할게. 우진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쉬어. 우진은 레시피를 보며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름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지직, 계란이 타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빠, 지훈이 소리쳤어요. 우진은 당황해서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습니다. 계란은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아이고, 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와 지훈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피식 웃었어요. 아빠, 계란 탔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안, 아빠가 요리를 못해서. 우진이 머리를 긁적였어요. 괜찮아요. 지우가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빠가 해야지. 우진이 말했지만 지우는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있었어요. 아빠는 저기 앉아 계세요.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금방 만들게요.
지우는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였습니다. 지훈아, 밥 좀 퍼와. 지우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응. 지훈이 밥그릇을 들고 밥을 퍼왔습니다. 우진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12살짜리 아이들이 서로 도와가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2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자, 드세요. 지우가 찌개를 식탁에 올렸어요. 우진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지우가 기뻐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우진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 요리 천재네. 지훈도 찌개를 먹으며 웃었어요. 누나, 엄마 맛이야. 그 말에 세 사람은 잠시 멈췄습니다. 소미가 떠올랐어요. 엄마, 지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여기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가족처럼요.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은 회장실에서 정민을 불렀어요. 지훈이가 다니던 학교 조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민이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 셋이었어요. 주동자는 이 아이입니다. 정우성. 아버지가 한우마을 갈비집을 운영합니다. 우진은 사진을 봤어요. 지훈을 때린 아이였습니다. 뭐라고 했죠? 정민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공부 잘해도 고아는 다 필요 없어.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 같은 애는 우리 갈비집에서 불판이나 닦는 거래.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우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책상이 삐걱거렸어요. 한우마을이 우리 백화점에 납품하죠? 예. 계약 파기하세요. 즉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화점들에도 연락하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한우마을 거래하지 말라고. 이틀 후 한우마을 주인이 백화점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로비에서 소리쳤어요.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요. 계약 파기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은 회장실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40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올라오라고 하세요. 10분 후 남자가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앉으세요. 우진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남자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따님이 있습니까? 예. 중학생입니다. 아드님도요? 네. 있습니다. 우진은 파일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지훈의 사진이 보였어요.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아십니까? 남자가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 아들입니다. 남자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당신 아들이 제 아들한테 했습니다. 뜨거운 국, 뺨 때리고 거지 새끼라고 했죠. 우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죠. 고아는 불판이나 닦는다고. 그건 이제 당신이
불판 닦을 차례입니다. 우진이 일어섰어요.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가족이 굶습니다. 제 아이들도 굶었습니다. 라면으로 연명했어요. 우진이 문을 열었어요. 나가세요. 남자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그날 오후 우진은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실이었어요. 이미영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담임 선생님 말씀이십니까? 예.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교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젊은 여교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미영이 우진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지훈 아버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영이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남편 이름이 뭡니까? 왜 그걸? 김상훈 맞습니까? 우진 백화점 구매팀장.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 우진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남편분이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3년간 2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증거 다 있습니다. 미영이 주저앉았어요. 선처해 줄 수도 있었죠. 우진이 서류를 교장에게 건넸어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체포 영장 나옵니다. 안 돼요. 제발. 미영이 우진한테 매달렸어요. 제 아들이 맞을 때 당신은 봤습니다. 급식실 문 앞에서요. 미영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못 본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당신도 버림받을 겁니다. 우진이 돌아섰어요. 선생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의 남편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후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미영은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우진은 지우와 지훈을 데리고 남양주로 향했어요. 어디 가요, 아빠?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보러 가자. 차는 다산동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장소는 경숙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할머니. 지우가 외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회장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우진이 인사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이 빌라 재건축 계획서입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10층짜리 최신식 빌라로 짓겠습니다. 1층은 할머니 전용입니다. 할머니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 엄마한테 해주신 겁니다. 우진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12년 동안 월세도 안 올리시고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우리 아이들 돌봐주셨잖아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다정 슈퍼였습니다. 동철 할아버지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 건물 재건축 계획서입니다. 우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5층 빌딩으로 짓겠습니다. 1층은 슈퍼, 나머지는 임대하시면 월 1,000만 원 수익 나올 겁니다.
할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세 번째 장소는 행복 분식이었습니다. 광수 아저씨가 주방에 있었어요. 우진 백화점 식품관 전속 계약서입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이름으로 배달 사업하십시오. 전국으로요. 아저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아빠, 아빠. 지우가 방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합격했어요. 의대요. 의대 붙었어요. 우진은 지우를 안아들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저도요. 지훈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저도 붙었어요. 소방학교요. 우진은 두 아이를 양팔로 꼭 안았습니다. 너희 둘 다 진짜 대단하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엉켜앉아 울고 웃었어요. 엄마한테 가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이 소식 전하러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남양주 묘지로 향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소미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하얀 국화를 놓았어요. 엄마, 나 의대 붙었어.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꿈꿨던 의사 될 거야. 엄마, 저도요. 소방학교 붙었어요.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약한 사람들 지키는 소방관 될게요. 우진은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미야, 우리 아이들 다 컸어. 너무 멋지게 자랐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소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지킬게. 약속해.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우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남은 모든 시간을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거라고. 소미가 못다 한 사랑을 자신이 이어갈 거라고. 평생.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가까운 가족에게도 전해주세요. 어쩌면 인생 사연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